네, 안녕하세요. 저 SOS 인터내셔널 calgary 지사 맡고 있는 남중철 지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10월 16일이고요. 캐픽이라고 불리는 저희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협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가 있었는데 오늘 주제가 AIIP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패널로 참석하신 분이 이 AIIP의 디렉터, 즉 총괄 담당하시는 팀이라는 디렉터분이 직접 참여하셔서 간단한 프레젠테이션과 또 저희 협회 멤버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몇 가지만 추려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EOI 시스템이 도입되고 어떻게 선발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었죠. 전체 풀에 가둬놓고 무작위로 점수별로 뽑아낼 것이냐, 아니면 특정 직군별로 뽑을 것이냐, 아니면 카테고리별로 뽑을 것이냐. 자, 드디어 그 윤곽이 나왔는데요. 오늘 디렉터 분께서 설명해 주실 때 포커스 그룹을 가지고 한 4가지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설명을 주셨거든요. 첫 번째는 AOS, 두 번째는 RRS, 세 번째는 THS, 그다음에 네 번째가 테크 패스웨이,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주셨고요. 즉 앞으로도 총 4가지 카테고리별로 선발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였죠. 10월 15일 날 THS 선발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뽑혔다는 얘기만 들었지 홈페이지나 이런 데 정확히 나오진 않았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어요. 70점 이상인 THS 대상으로만 선발을 했다고 하고요. 총 300명 어제 선발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컷오프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가 있었는데 각 선발시마다 몇 점대에서 끊어지겠다는 게 나오겠지만 그 컷오프뿐 아니라 세부 항목별로 해당이 되지 않으면은 선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AOS 50점 이상 알버타 에듀케이션이 있는 PGWP 대상자만 뽑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50점이 넘더라도 PGWP가 없거나 알버타 에듀케이션이 없다라고 한다면 선발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별로 선발할 때 50점이 마지막 컷오프인데 나는 왜 안 뽑혔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게 그 세부 항목을까지 다 기준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어제 THS 300명 70점대에 선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곧 업데이트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학력에 대한 점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말이 많았죠. 가장 많은 케이스가 한국에서 학사까지 마치고 나는데 여기 와서 디플로마를 마쳤다. 그러면 이 점수가 추가 점수 인정이 되냐라는 부분.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역시나 맞았습니다. 오늘 똑부러지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알버타에서 디플로마를 할 경우 추가 가산점까지 해서 14점 점수 부여받게 되고요. 만약에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나왔고 알버타에서 2년제 디플로마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최고 학력이 여기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7점만 인정되는 그런 게 맞고요. 물론 이제 오늘 많은 멤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던졌는데 이 추가 점수에 대한 부분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디자인한 프로그램이 아니다라고 아예 똑부러지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또 하나 이제 포스트 디플로마, 포스트 서티피케이트에 대한 부분도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카테고리가 없는데 이 부분은 추후 보완해 나간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지만 현재로서는 정해진 규정대로 가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워크 퍼밋에 대한 연장 부분이에요. 자, 올해 좀 임시 조치했던 지난번에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나는 이미 AOS 신청서를 제출했고 2024년 12월 말 전에 비자가 끝나는 분들에게 비자를 연장할 수 있게 서포트 레터를 발급해 줬어요. 앞으로 2025년에도 그렇게 발급이 될 것이냐 라는 질문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주정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연방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단계인데 현재로서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런 적체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 부분 역시 연방정부가 계속 고려를 하겠다라고 약간 두리뭉실하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2025년에 비자가 만료되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좀 살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LMI를 찾든 또는 워킹 홀리데이로 가든 어떠한 방법이든 비자 스테이터스에 대해서는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마지막 가산점이죠. Regulated Occupation, 즉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부분인데요. 보면은 어떤 직종들 같은 경우는 필수가 아닌 옵셔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옵셔널로 된 직종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발적으로 자격증을 땄다, 서티피케이트를 땄다, 이 부분에 대한 가산점을 줄 것이냐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커 같은 경우는 지금 옵셔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베이커 일을 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취득하신다라고 한다면은 10점 가산점 추가되고요. 이 자격증은 알버타에서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되게 됩니다. 또한 ECE, 지금 유아교육 학교 나오시고 레벨 3 이상 있으신 분들, 레벨 1은 안 됩니다. 레벨 2, 레벨 3 같은 경우에도 자격증 제출하시면은 추가 점수 받기 때문에 아마 유아교육 졸업하신 분들이 좀 지금 압도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또는 PN, 지금 널싱 졸업하신 분들 압도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앞으로의 추가 선발 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가 많았어요. 자, 어제 THS 300명을 기습적으로 뽑았고요. 도대체 왜 뽑았냐라는 부분에 질문이 있었는데, THS 선발은 2024년 알버타 주정부에서 타깃으로 한 숫자에 대해 비교해서 현재 접수된 숫자가 좀 부족한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타깃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선발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좀 말이 안 맞아요. 올해 초반에 600명 선발한다고 했고, 또 6월, 7월에도 선발한다고 사람들을 뽑아갔는데 왜 숫자가 모자랄까?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겟에 부족한 그 카테고리별로 선발을 할 걸로 예상되고요. 2024년은 볼륨에 따라서 좀 선발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답을 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선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너무 많은 기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높은 점수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 털어낼 거 털어내고 내년이 되면은 좀 안정적으로 점수대가 분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EY 시스템 오픈되고 모든 서류가 도착을 하고 제 눈으로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프로파일 등록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점수가 50점대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AOS를 60점 넘으시는 분들 좋은 소식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난 후에는 50점대의 기회가 올 건데 내년 상반기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EY 시스템 보신 분들 알겠지만 어떤 서류를 업로드하는 것도 없고 내 자신이 디클레이션해서 정보를 넣는 거기 때문에 과도한 욕심에 그냥 아무렇게나 넣으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되고요. 앞에 봤던 THS나 AOS 같은 경우에도 서류 부적격으로 떨어지신 분들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선발이 되더라도 많이 또 떨어지고 또 다시 선발하고 이런 절차들이 많이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케이스를 보면 1월 접수하신 분들 거의 다 소진 다 됐고, 지금 저희 케이스에 한 분 지금 아직 진행 중이시고요. 6월달 접수하신 분 중에서 연락이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플리케이션 서밋에서 스테이터스 체인지가 되신 분이 있으시고, 회사 쪽에 추가 정보 요청이 나오신 분들이 있으시고, 또 제가 듣기로는 서류가 리턴 되신 분들도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서류가 리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연은 간단해요. 내가 냈던 신청서 정보와 제출한 서류가 맞지 않는 경우예요. 예전 같으면은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오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지금 알짜리 없이 바로 서류 리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스페이스가 나오고 그런 인원들을 새로운 풀에서 선발해서 심사를 하고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세미나에서나 밝혀진 것 중에서 좀 강조했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연방정부에서 거짓 진술, 즉 미스랩 걸리셔가지고 이게 주정부랑 연방은 서로 정보 교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정보 확인을 했는데 뭐가 안 맞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서류 리턴, 거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익스프레스 엔트리 문제가 뭐냐면요, 서류가 거절이 나오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노미네이션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다시 못 가져가기 때문에 특히나 익스프레스 엔트리 준비하시는 테크 프로그램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신경 써서 서류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 했던 얘기 중에서 좀 자꾸 반복됐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베스티게이션 강화하겠다, 인스펙션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레코드 공유를 주정부랑 IRCC, CBSA 그리고 관계기관하고 공유해서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해 나가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요. 3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첫 번째가 honest, 두 번째가 straightforward, 세 번째가 accurate information이었어요. 즉 정직하게 라는 단어, 정확한 정보, 그 다음에 서류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중요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심지어 어떻게까지 체크하냐면 내가 받은 페이체크와 은행에 입금된 디파짓 내역 서로 비교하는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강화해서 보고 있고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와 사실된 정보 가지고 정확하게 넣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루 이틀 빨리 넣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확하게 넣으시고
조금이라도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저희와 상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오늘 있었던 세미나를 주제로 약간의 업데이트를 드렸고요. 앞으로 조금 더 다른 업데이트 있으면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